별빛이 내린다. 네, 최근 젊은 사람 중심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과연 기존 화폐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지, 투자 시 위험은 없는 건지, 암호화폐를 오랜 기간 취재해온 경제전문기자 고란 기자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코인 광풍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제 지금 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 어느 정도나 많습니까?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고 회원수도 많다는 4대 거래소가 있습니다. 네. 그 4대 거래소 기준으로 봤더니 1분기에만 새로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 이게 이제 코인 플러스 어린이에서 코린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우리가 주식 어린이, 줄인이로 부르는 것처럼 이 코린이가 25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이게 아마 중복 포함이니까 대충 한 200만 명 언저리가 될 것 같은데요. 놀라운 건 이 가운데 이른바 이제 젊은 세대란 2030, 이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표만 봐도 60, 한 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젊은 층들이 많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40, 50대들은 부동산으로들 네. 많이 돈을 벌었잖아요. 그런 층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부동산에 지금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몰려드는 겁니까? 사실 예전 같았으면은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사면 된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직장 들어가서 열심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는 구조가 됐어요. 그러면서 2030들이 지난해 시작한 게 뭐냐면 주식 투자입니다. 그때 이제 동학개미다 이러면서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적은 돈으로 큰 기대 수익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올해 들어서부터는 주식시장이 약간 지난해만큼 재미가 없었어요. 사실 지난해는 워낙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오다 보니까 수익률이 높았는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률이 안 나오는데 고개를 돌려서 살짝 보니까 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게다가 이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주식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코인 투자를 잘만 하면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 가능하겠다. 수저 바꿔치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시장에 들어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이쪽 암호화폐 투자해가지고 뭐 수십억 벌었다, 수백억 벌었다, 막 이런 글들 네. SNS 통해서 막 퍼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 저렇게 다 특히 젊은 층들 저렇게 다 투자해서 돈 버는데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젊은 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면에 딴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런 사람도 맞습니다. 많지 않나요? 네, 이거를 이제 이게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야, 돈 복사라는 표현을 써요. 네. 돈이 복사될 정도로 정말 돈을 쉽게 번다라고 하면서 인증글이 올라옵니다.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됐던 건 이른바 이제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었죠. 뭐 되게 유명한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이 1억으로 400억을 만들어서 퇴사했다더라. 400억. 그러면 그거 얘기 듣고 있으면 사실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커뮤니티에요. 돈 복사 글만큼 자주 올라오는 인증글이 뭐냐면 돈 삭제, 돈 파쇄 글입니다. 이른바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하루 만에 5천만 원 날렸어. 이런 글이거든요. 1,000만 원 투자한 하루 만에 이제 500만 원 날렸어. 이런 글이거든요.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을 날렸다는 글보다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글을 보고 희망과 꿈에 부풀어서 시장에 뛰어드는 거죠. 이 젊은 층들은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런 거 잘 이해할 테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 알트코인, 뭐 도지코인 뭐 용어들이 많아요. 좀 네네. 꼭 알아야 될 거 용어 몇 가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코인 시장에 한 2조 달러가 넘거든요. 지금 네. 현재 전체 시가총액이 그중에서 비트코인이 1조 달러가 넘어서 전체의 절반이 비트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알트코인이 지금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것만 9,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이요. 한 개의 코인이 아니라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알트코인이고요. 이 알트코인 가운데서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높은 게 이더리움이고요.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바로 이 도지코인. 그 개 댕댕이 모양의 이제 그림이 새겨진 그 코인이 가장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건 알트코인이건 기존의 이제 화폐처럼 유형의 물건이 아니라 디지털 맞습니다. 가상의 공간에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대신에 이전 거보다 보안이 굉장히 강화돼서 네네.
이 인터넷 공간에서 누군가가 해킹해서 가져갈 수 없다는 점이 강조돼서 이 분야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거죠. 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 나온 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건데요. 네.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게 돈이라고 하는 건 가치의 문제잖아요. 근데 정보를 전달을 할 경우에는 복사가 돼도 복제가 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치의 경우에는 전송을 했을 때 복제가 되면 큰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시장에 하나밖에 없던 10,000원짜리가 2개가 생기는 셈이 되니까요. 지금까지 있었던 금융 시스템을 보자면 사실 중간에 은행 같은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있어서 중간에 둘을 매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건요.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 없어요. 직접 P2P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러려면 말씀드린 대로 보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보안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된 거고요. 중간에 걸리는 중개자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 같은 것들도 네, 뭐 맞습니다. 굉장히 적게 네네. 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긴 했는데 문제는 뭐 이게 가격이 막 변동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화폐처럼 쓰려면 내가 거래하는 와중에도 가격이 변동하면 네. 돈처럼 쓸 수가 있을까요, 이게 과연? 그래서 처음에 2009년에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백서가 처음 공개됐을 때는 비트코인의 목표가요. 전자화폐, 전 세계를 통괄할 수 있는 전자화폐를 꿈꿨는데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은 사실 비트코인은 화폐라기보다는 자산의 느낌이 사실 강합니다. 자산. 네네. 그래서 이른바 디지털 금이라고 하죠. 발행량이 제한돼 있고 그리고 이게 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비트코인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과 같은 투자 성격이 있다라고 해서 자산으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많고요. 코인들 가운데서는 그 변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격이 일정한 예를 들어서 달러에 고정된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명한 비트코인으로 보자면 사실 지금 모습은 화폐라기보다는 자산으로 보는 측면이 더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발행량이 딱 정해져 있어서 네네. 갈수록 거래할 수 이제 캐내는 양이 네네.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래서 겁니까? 금이라는 이제 비유를 드는 거고요. 디지털 금. 그러니까 디지털 상에서 금처럼 내가 이 실효성이 있고 가지고 네. 있으면 그만큼 가치가 오른다. 맞습니다. 그럼 많은 전문가들은 이거의 가치가 앞으로는 더 오를 것이다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전문가들이 좀 많겠네요. 그렇다면. 네,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부터 나타난 움직임은 그 굉장히 이름만 들으면 알만할 유명 금융회사들이 혹은 뭐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투자 대상의 하나로서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은 그나마 시청자들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도지코인 네. 이거 앞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네. 이건 어떤 원리예요? 사실 이거야말로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이해 안 코인이긴 되세요? 해요. 왜냐하면 2013년에 개발자 2명이서 재미삼아 3시간 만에 만든 코인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너무 진지하게 뭐 무슨 가치니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 강아지 모양, 시바견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냥 재밌게 쓰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이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0분에 6.25개가 현재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채굴량은 2,100만 개로 제한적이고요. 근데 이 도지코인의 경우에는 1분에 10,000개가 새로 생성이 되고요. 네. 1년이면 52억 개가 새로 발행이 됩니다. 1년에 52억 개나 찍어 나오니까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가치가 막 없죠. 올라요? 가치가 없었죠. 네. 지난해까지 가치가 없었어요, 거의. 네. 근데 지난해 말, 올해 초부터 갑자기 이 도지코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왜 오른 거예요? 사실 일론 머스크라는 테슬라 CEO 때문에 뜬 건데요. 갑자기 이 테슬라 CEO 머스크가 자신의 트윗에다가 도지코인 관련된 짤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도지코인은 민중의 화폐다. 좋다고. 이른바 그리고 뭐 그 달 모양의 약간 트윗을 띄우면서 마치 사람들한테 도지코인 가격이 굉장히 급등할 것 같은. 사실 투자 시장에서 이제 달까지 가자, 투더문 이러면은 굉장히 급등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걸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실 머스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보면 굉장히 보통 사람들은 꿈꾸지도 못할 법한 일들을 현실화했잖아요. 네. 미래를 내다보는 네, 맞습니다. 상징적인 인물로 지금 우리가 그러다 받아들이고 보니까 있잖아요. 이 자꾸 머스크가 장난으로 한 번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번 도지코인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자기 아들한테도 사줬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죠. 뭔가 있나 보다. 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4월 20일 어제네요. 도지데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도지데이에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해서 그 도지데이에 앞서가지고 가격이 급등했었죠. 그래서 올 들어서만 해서 거의 그 130배가 오르는 기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저렇게 칭찬했다는 게 혹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건 알 수 없나요? 그건 알 수 없는데요. 이 도지코인과 관련해서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의 경우 이 그 블록체인을 활용한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누가 얼마를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지갑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자들은요 지갑을 하나로 놓지 않고 여러 개를 쪼개거든요. 내 재산이 드러나는 게 좀 두려우니까.
그런데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1위 지갑 보유자가 전체 도지코인의 24%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라면 지갑을 쪼갰을 텐데 이걸 안 쪼개고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24% 지갑의 주인이 머스크가 아니냐라고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머스크 본인 이에 대해서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 네네. 비트코인에 1조 원 이상 투자를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자꾸 테슬라 관련해서 장밋빛 얘기를 자꾸 해요. 네네. 그러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주식 끌어올리려고 저렇게 말하는 것 아니야? 어느 정도 반치가 있냐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SEC에서 조사 대상이 돼가지고 벌금까지 물기도 했죠. 아, 이미 벌금을 받았어요? 네,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네네. 이사회 의장에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그럼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못하게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코인과 관련돼서는 뭐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SEC가 나서가지고 이게 주가 조작이다 하기도 뭐한 게요. 사실 그 기관들의 경우에도 만약에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회사 차원에서 도지코인에 투자한 게 아니라 머스크 개인이 산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마땅히 뭐 하기가 지금 현재 규제상으로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제 저 투자를 혹시 마음 먹고 있거나 갈등하는 분들한테 좀 정보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 주변에서도 보면 네네. 뭐 약간 보면 다단계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요. 맞아요. 접근을 해서 야 이거 투자하면 뭐 몇십 %는 금세 네네. 들어와. 나도 이미 이렇게 돈을 벌어서 막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런 말만 믿고서 선뜻 투자를 해도 되는지 그리고 그 이름 이렇게 들어보면 유명한 데도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네, 겁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한 9천 개 이상의 네네. 암호화폐가 있는데 네. 그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네.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9천 개는요, 그나마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화폐가 그렇고요. 이른바 이제 강남권에서 요새 다단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 사기가 성행하는데 그 다단계 코인은 거래소에 상장되지도 않은 자기들이 찍어내서 만든 코인입니다. 그러면서 고수익을 약속하고요,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누군가를 데려오면 추가 수익을 더 주겠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대부분 사기가 맞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기로 걸기, 유사수시로 걸기도 애매한 게요. 네가 여기 투자했잖아. 투자 행위 외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 거라서 딱히 사기로 엮기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많이 생긴 상황이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특히 이제 막 뭐 이렇게 보여준다고 그래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실제 지금 거래되는 상황이다라고 네네. 보여주기도 하고. 그게 자기들이 다 만든 앱이에요. 아, 그 가짜예요? 그냥 이게 뭔가 공신력이 있는 곳에 막 이게 한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만든 코인을 상장시킵니다. 그럼 게다가 뭐 외국에 있는 유명한 어떤 뭐 투자가가 이 관련해서 이거 네네. 뭐 언급한 적이 있다더라.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유명한 투자가도 투자를 하면 해야 그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쉽게 들 수 다단계 있을 것 같아요. 설명회에 잘 가보시면 한번 가봐서 들어보시면 한 다단계 설명회를 100분 동안 얘기한다고 하면 네. 90분 동안은 비트코인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너무 많이 올랐어. 우리가 지금 들어가기엔 늦었잖아. 새로운 거 우리에겐 이게 있어 라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요 그 코인을 마치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동일시 네. 여기는 그런 네, 네.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또 많이들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 정부의 뭐 금융당국이 이 상황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딱히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비트코인 등 이제 가상 자산을 정확한 법으로 규정한 것도 없어요. 그나마 3월 25일에 시행된 특근법 안에 가상 자산이라는 명칭으로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특근법 자체가 이거 뭐 가상 자산을 어떻게 규제하겠다는 법이 아니고요. 자금 세탁에 활용하지 말아라라는 목적으로 만든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단속에 나선다고 하지만 딱히 뭔가 규제할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업계에서 요구하는 건 가상자산 업법을 만들어 달라라는 지금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월에 또 많은 거래소들이 문을 닫을 것이다라는 네. 그런 전망하는 보도가 나오는데 정부의 어떤 규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게 특근법 상에서요. 앞으로 지금까지는 거래소를 아무나 만들어서 아무나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특근법이 3월 25일 시행이 되고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9월 25일 이후가 되면 정부의 신고 수리를 거친 곳만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고 수리를 받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자릿수 정도의 거래소만 남고 나머지 100여 개의 거래소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이쪽 IT 전문가들 얘기들 들어보면 기술 자체는 훌륭한 네네. 기술이다라 얘기하는데 암호화폐가 그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물론 뭐 9천여 개가 된다고는 하지만 네네. 방향성을 봤을 때 이게
어떤 계속해서 투자 가치로서 금처럼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미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도 상장을 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네. 다만 이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각자 알트코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실현을 해야지 그 알트코인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9천여 개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많아야 5%. 5%요? 네, 한 1%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보시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개인 입장에서 사실 본인이 전문적인 네. 식견이 없는데 그걸 가려내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본인이 공부해서 네. 본인이 책임지고 하는 수밖에.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비트코인 투자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전문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